불면증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 국민의 30% 이상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왔는데요. 30% 이상의 전 국민의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사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증상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불면증은 하나의 증상인데 최근 들어서는 불면증이 하나의 병처럼 사람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불면증에 좋은 약, 불면증에 좋은 방법 찾기 시작했죠. 많이 사람들이 언급을 합니다. 어떤 거를 먹어야 불면증을 해결할까? 어떤 약을 써야 될까? 어떤 치료를 해야 될까?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라고 이 수없이 방법을 찾는데, 그래서 뭐 심리학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한의사님을 찾아가시기도 하고 뭐 다 여러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결국은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가 본인도 모르게 어느 순간 불면증이 해결되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요. 오늘 불면증을 해결하는 방법 간단하고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80세로 잡았을 때, 그렇다고 80년 산다는 게 아니에요. 80세를 잡았을 때 수면은 거의 대부분 26년을 잡니다. 60년을 살았을 때 20년은 수면에 사용합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계산하기 힘들어요? 그럼 하루에 3분의 1을 자나요? 안 자나요? 8시간 자요? 안 자요? 8, 3, 24, 24시간 중에 8시간. 그래도 대부분 이제 정상적인 수면은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안 자는 분들은 몸이 아프고 힘들겠죠. 정상적으로 잠은 아끼지 말아야 돼요. 네, 잠은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돈은 아끼실지 몰라도 잠은 아끼면 안 돼요. 네. 절대 잠은 아끼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잠의 부족은 병을 만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면증은요, 본인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본인이 만들어 놓고 그 해결책을 어디서 막 찾으려고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본인이 해결할 수 있어요. 본인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잠은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나요? 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잠자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일도 열심히 하고 잠도 열심히 잡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맞죠? 네. 대부분의 질병이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시작돼요. 암이라든지 당뇨, 고혈압, 수많은 질병들이 면역력 저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면역력이 저하되는 대부분의 원인 중에 제가 가장 크게 손을 꼽는다. 그럼 저는 수면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부터라도 잠을 일찍 자자. 잠을 어떻게 자자고요? 일찍 자자. 그래서 잠 자는 방법만 잘 해결하셔도 병의 많은 것들이 나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려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잠 잘 자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장 조혈설 아니면 두뇌, 위장, 췌장 이런 생리학 이야기 안 해드립니다. 그냥 간단하게 잠 잘 주무시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면은 신체가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수면 중에 그 시간들은. 그래서 수면의 시간의 속에는 우리 뇌가 회복되고 또 간이 회복되고 신장이 회복되고 또 대장이 회복되고 위장이 회복되고 우리 몸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수면 중에 우리 몸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숙면을 할 때 그냥 수면이 아니라 수면 중에서도 숙면을 할 때, 자, 숙면이 뭐죠? 푹 자는 거죠. 잠 잘 잤다. 근데 흔히 뒤숭숭한 꿈을 꾸거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자다 깨고 얕은 잠 자고. 근데 숙면을 할 때 뇌 기능이 향상하기 시작해요. 뇌 기능이. 여러분의 뇌가 아주 깊은 잠 속에서만 제대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도 자고 싶은데 안 오는 거 어떻게 하냐? 그렇죠.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자고 싶은데 안 오는 거 어떻게 하냐? 그냥 주무세요. 네, 그냥 주무세요. 자, 그 주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속의 스트레스와 걱정, 근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막 잠은 자고 싶은데 걱정, 근심은 그대로 안고 있으면서 잠자고 싶대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 몸이 마음이 해결되고 뇌가 해결되고 뭔가 해결을 하고 잠을 자야지. 생각해 보세요.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잠이 오나요? 안 오죠. 근데 우리가 아주 많은 것을 딱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잠 안 온다.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먹어야 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
아무리 자려고 해도 안 자니까 그런 말 나는 뭐 별 스트레스도 없고 그냥 누웠는데 왜 잠이 안 와?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습관이 된 거예요. 수면에는 아주 중요한 절대적인 리듬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리듬의 법칙이 조금 깨진 사람이 있고 조금 더 깨진 사람이 있고 완전히 깨진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깨진 사람은 그 리듬이 바뀔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뇌를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수면 주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게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성경이나 이런 말씀들을 쭉 읽으세요. 그것이 뇌의 신경회로를 가장 빨리 회복시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요, 사람의 이 뇌파에서 알파파 작용을 굉장히 잘 활성화시킵니다. 그 알파파가 활성화되면 수면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수면뿐만이 아니라 모든 병을 다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면을 하게 되면 뇌 기능이 향상이 되고 집중력이 증가가 되고 그 다음 또 이해력이 증가돼요. 이해력이 굉장히 많이 밝아집니다. 근데 왜 불면증에 시달리냐면 첫 번째, 일시적인 충격을 받게 되면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뭐 이런 말 들어보시면 왜 그렇게 자꾸 제가 앞에 계시니까 왜 그렇게 예쁘게 생겼어? 그래도 잠이 안 올 거예요. 두근두근 기뻐가지고. 그렇죠? 왜 그렇게 못생겼어? 해도 잠이 안 올 거예요. 그죠? 예쁘게 생겼어 해도 잠이 안 올 거고, 안 그럴까요? 나는 별로 예쁘게 생기지 않았는데, 예쁘게 생겼다고 이게 아니고요. 예쁘게 생겼어도 정말 기쁘면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소풍 간다고 하면 그 다음날 소풍 간다고 하면 마음이 어때요? 들뜨죠?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드디어 내 생에 제주도 간다. 그런 마음이 들뜨고 저녁부터 별 생각 다 하죠. 가서 어디를 가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고 하다 보면 잠을 꼬박 셉니다. 어렸을 때 저도 그랬어요. 소풍 갈 때. 소풍 가기 전날 너무 기뻐요. 이렇게 큰 가방에다가 과자 주워 담고, 그렇죠? 뭐 넣고 친구들하고 게임기 뭐 넣고 하다가 막 저녁에 잠이 안 와요. 설레어서요. 네, 기뻐도 잠이 안 오고 슬퍼도 잠이 안 와요. 맞죠? 그래도 기뻐서 잠이 안 오는 거는 뭐 그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만 어떤 걱정, 근심, 기뻐서 안 오는 건 하루지만 상처받았을 때 안 오는 잠은 며칠 갈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누가 나에게 오해를 하거나, 누가 나를, 너 왜 이렇게 양심이 그래? 너 왜 이렇게 거짓말쟁이야? 나는 거짓말 안 했는데. 너 이렇게 정말 고약한 신부 갖고 있어? 나 그렇지 않은데. 그럼 그것이 하루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틀도 가고, 3일도 가고, 한 달도 갈 수 있어요. 수면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상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선택이라고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냐 아니면 무시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 그런 말을 들어도 머리만 되면 잘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야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누가 뭐 별 욕을 다 하고 뭐 비난을 다 하고 해도 그래 하려면 해라 막 그냥 나 누우면 잔다 하고 근데 진짜 한 10초만 되면은 코로 골아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옆에서 그분 보면 막 화가 납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 자? 그렇죠. 그것까지도 짜증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저렇게 둔한가? 왜 이렇게 잘 자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난 이렇게 힘든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알았어 하고 잠을 잘 자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이 말을 들은 거야? 아니면 이거 정말 대충 뭐 그냥 무시한 거지? 하면 또 속상해 잠이 안 와. 그렇죠. 뭐 그런 부부관계에서 그런 것도 있죠. 실컷 대화하고 바로 자고 하면 이쪽에서는 진짜 건성이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에요. 일시적인 충격, 근심, 걱정 들떴을 때 이럴 때 잠이 안 옵니다. 하지만 그 문제만 해결되면 지나가면 잠이 와요. 근데 이것이 한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면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고요? 어떤 문제가요? 그게 바로 불면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면 증세. 불면병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는요? 불면병? 맞죠? 네, 불면 증세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예민한 성격도 문제입니다. 보통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 예민한 성격 갖고 있어요. 소화관에 문제가 있으면 예민하고 날카로운 성격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민한 성격에 선천적으로 거기에다가 또 이제 술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혹은 또 카페인 섭취를 하면 수면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약물을 많이 쓴 사람도 있죠. 항암 치료라든지 아니면 고혈압 약이라든지
뭐 신장약이라든지 약을 많이 쓰면 쓸수록 우리 몸이 약물성 중독에 걸리게 됩니다. 약물성 중독은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약물 의존성 중독이 있어요. 의존성 중독. 그 중독에 딱 걸리게 되면 우리 몸이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 약물 중독에 의해서 신경세포가 망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중추신경, 그 다음에 말초신경, 또 어떤 신경이요? 자율신경이 다 망가집니다. 항생제나 특히 항암제, 진통제는 중추신경을 그냥 망가뜨려요. 그리고 나중에 하다못해 말초신경까지 다 망가뜨려요. 경험하시잖아요. 그렇죠? 신경 감각이 없어진다.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십니다. 약물을 사용하거나 항암치료를 하게 되면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물을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커피를 드시지 않고 술, 담배를 해결하시면 역시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잠자리만 바뀌어도 잠이 안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어느 시간이 되면 잘 자던 사람도 습관이 바뀌어서 잠이 안 자지고 정말 젊었을 때 처녀 때는 내가 정말 어디 가기만 잠을 못 잤는데 아줌마가 되니까 잠이 그렇게 잘 오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외부의 환경에 우리 몸이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해서 환경이 바뀔 때마다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있고 쬐이는 옷. 그래서 잠잘 땐 최대한 옷을 편하게 입으셔야 돼요. 청바지를 입거나 아니면 막 골반을 조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딱 달라붙는 옷을 입거나 아니면 옷을 많이 껴입거나 그렇게 주무시게 되면 깊은 잠에 방해가 됩니다. 옷은 얇게 입고 주무시는 것이 낫고요. 그리고 이불을 덮고 이불도 너무 무거우면 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의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주무시는 게 좋고요. 반드시 잠자는 방은 어두워야 된다. 그렇죠? 도시에 살면요, 암막 커튼을 반드시 쳐셔야 돼요. 암막 커튼을. 만약에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우리 뇌에서는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잠잘 시간이 아닌데 자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지 않아요.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성장을 유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노화를 방지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줄까요? 또 뭐를 해줄까요? 중요한 거 하나 있겠죠? 병을 치료해준다. 네, 병을 치료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 규칙들을 아주 잘 지켜나가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 습관에 불규칙이 있어요. 잠자는 시간이 매일 같습니까? 여기 오셨어요. 같아졌죠? 다행이시고요. 집에서는요? 불규칙했죠? 네. 거의 그렇지 않아요? 잠자는 시간이 오늘은 이거 변덕처럼 9시에 잤다가 마음 먹으면 10시에 잤다가 어떤 때는 11시에 잤다가 내 마음대로 그냥 잔 시간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아까 수면 리듬이 있어요. 우리 몸엔 생체 리듬이 있어요. 이 생체 리듬 중에 정말 중요한 리듬 중에 하나가 수면 리듬이에요. 수면 리듬이 깨지면 어느 순간에 불면증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수면 리듬이 깨지면 그 리듬을 깨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늦게 자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면, 만약 여러분들 늦게 자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면 그 습관을 고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이 잠에도 디톡스가 있으면 좀 쉽게 바꿀 텐데, 그렇죠? 네, 우리가 위장 디톡스를 하니까 음식이 맛있어지는 것처럼 뭔가 잠에도 디톡스를 하면 될 텐데 그 잠의 디톡스가 뭔지 아세요? 근데 기도예요. 네, 잠의 디톡스는 기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좋은 생각하고 생각을 바꾸면 잠의 디톡스가 돼요. 그래서 잠을 아주 빠르게 들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이나 텔레비전, 스마트폰, 특히 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블루 스크린 종류를 꺼주셔야 돼요. 네, 만약 여러분들이 질병을 치료하고 싶어서 여기 오셨다라고 하면 최소한 1시간 이전에는 꺼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최소요. 최소. 어떻게 보면 강의 끝나는 시간 이후에는 거의 폰을 보지 않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눈의 망막을 통해서 뇌에 전달되면 이 뇌에서는 깊은 잠의 수면을 방해하는 놀라운 그 역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거를 빼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불면증의 원인은 또 하나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결하려면 좀 더 노력을 하셔요. 다른 거는요, 생활을 바꿔주고 시간을 바꿔주고 하면 자연적으로 되는데 건강상의 문제예요. 건강상의 문제. 이건 내가 아무리 일찍 자고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해도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불면증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습관이 잘 형성되지 않았다. 두 번째,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당뇨성 저혈당이라든지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할 때라든지 아니면 저녁에 소변 놀러 자주 다니는 야간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하면 수면이 자꾸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갔다 와서 5분, 10초, 20초 안에 딱 자면 괜찮은데 거의 30분, 1시간 또 깨 있으면 그 깨 있는 동안에 신체가 회복되는 일이 중단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요. 특히 자는 중에 무호흡 있죠? 무호흡 등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방해를 받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이제 방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왜 잠을 못 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 여기까지만 들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죠, 이제? 근데 혹시 잊어버리실까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또 해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규칙적인 시간을, 생활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규칙적으로. 자, 어떻게 해요? 잠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최대한 비슷하게 하자. 네,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요? 할 수 있죠? 잠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 최대한 맞추세요. 자, 두 번째는 가능한 초저녁 잠을 주무세요. 초저녁 잠. 최대한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일찍 자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 좋게 일어나셔야 돼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날 때 누가 나를 깨워서 일어나 막 짜증나 이러면 안 되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는 기쁘게 하루를 아주 재밌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정주영 회장님처럼. 네. 그렇게 일어나셔야 돼요. 아산병원에 가서 읽어보니까 나는 아침이 즐거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공감합니다, 정말. 잠을 푹 자거나 일찍 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그 아침이 상쾌하고 아침이 기다려져요. 아침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그런 잠을 자야 돼요. 자, 그렇게 잠자기 위해서는 저녁에 일찍 자야 돼요. 이것을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자, 몇 시 이전엔 자자? 최대한? 네, 9시, 10시 이전엔 자자. 늦어도 10시 이전. 늦어도 10시 이전엔 자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경우는 달라요. 10시 이전에 자서 10초도 안 돼서 자는 사람과 9시에 누웠는데 1시간 반 있다 자는 사람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시간 반 있다 자면 좀 더 일찍 주무셔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잠 못 자면 그냥 아예 잠 자지 말고 밖에서 이렇게 하고 해야 된다. 근데요, 어느 순간은 좀 지나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못 견디면은 이런저런 말이 있잖아요. 잠 안 오면 와서 독서해라. 잠 안 오면 뭐 아예 불 켜놓고 자지 마라. 그리고 졸릴 때까지 기다려라. 뭐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다 반대입니다. 그런 거 제가 불면증 있는 분을 수없이 만나고 수없이 여기 오셔봤지만 그게 답이 아니에요. 끝까지 그냥 해야 돼요. 하면 나도 어느 순간 차라리 불 꺼놓고 기도하세요. 차라리 불 꺼놓고 명상하세요.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하세요. 불 꺼놓고 감사 한 100번, 뭐 200번 한번 세보세요. 그러다 보면 나도 뭐 잠이 옵니다. 자, 그런데 이 초저녁 잠을 자기 위해서 연결되는 고리의 건강법이 또 하나 있죠. 야식을 피한다. 네. 그러니까 위장에 음식을 넣고 절대 주무시지 마세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수면이 늦게 자꾸 여러 가지로 가는데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저녁에 늦게까지 밤에 위장에 음식을 넣고 자면 위장에서 음식이 소화되는데 2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만약에 9시에 위장에 음식을 넣고 9시 반에 잔다. 난 일찍 잤으니까 해결돼서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위장의 음식이 그냥 세워라 내워라 거기서 멈춰 있습니다.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면 소장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위장이 일을 하면 소장은 일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장은 하위 기관이고 위장은 상위 기관이에요. 네. 이거는 제가 붙인 거예요. 또 이거 괜히 뭐 생략을 그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진짜로 위장이 일할 땐 소장이 일을 안 해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위장이 내가 일할 동안 넌 꼼짝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위장이 이를 다 한 상태에서 잠을 자주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럼 장에서 그것을 소화하고 과정하는 만드는 과정에서 차라리 나은데 위장에 음식을 놓고 자는 것은 최악입니다. 그래서 낮잠 절대 자지 말아야 되는 시간 밥 놓고 자지 마세요. 알겠죠? 일광욕 하다가 잠들지 마세요. 네, 위장에 있을 동안은 주무시지 마세요, 절대로. 그럼 위장도 같이 잡니다. 네, 뭐 소장 같지 않아요. 소장처럼 주인님이 자도 소장은 일하는데 위장은 같이 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기 전에 야식을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체온이 중요합니다. 체온. 저녁이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맞나요? 네,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는 자기 잠들 때까지 열이 막 나다가 언제 떨어져요? 잠이 딱 자고 나면, 잠이 들면 체온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불 안 닫으면 사지가 막 차갑죠. 네. 가만히 있을 때는 따뜻한데 잠을 자는 순간 사지가 차가워집니다. 이불 덮어주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래서 체온이 중요한데 이 체온은 그 순간 올라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체온은 계속해서 혈액순환을 통해서 증진시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체온 올리는 법 따로 제가 이것도 뭐 1시간 이상을 강의해야 되니까 체온법만 해도 나중에 말씀드리든 아니면 유튜브를 보시든 둘 중에 하나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잠자기 직전에 절대 많은 운동하지 마세요. 네. 1시간 전에는 운동 피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참 그렇게 섭리하신 것 같아요. 저녁에 자기 전에는 열심히 활동하다 자는 게 아니라 좀 공부하다 자라고, 책 좀 보고 자라고 그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린다면, 저는요, 제가 최고 중요한 것을 새벽에 하고 잠자기 직전에 합니다. 자, 왜냐면 이 생리학 구조상 제가 5분반, 예전에 제가 1년에 책을 100권 읽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막 1년에 진짜 100권씩 읽었는데, 그러면 잠자기 전에 5분 동안 읽는 책 1권, 새벽에서 읽는 책 2권, 뭐 언제 읽는 책 해가지고 하루에 몇 종류의 책을 읽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잘 나게, 어떻게 보면 내 뇌를 추리해서 분석하는 건 새벽에 잘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에 딱 남게 하는 것은 저녁 잠자기 전이에요. 잠자기 전에 그래서 절대 만화책이라든지 뭐 그 이상한 음란물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자면 안 돼요. 안 되고 좋은 책을 읽고 주무셔야 돼요. 아주 좋은 책. 성경이 가장 좋죠. 그리고 또 탈무드 같은 거, 이런 좋은 책을 읽으면 이 뇌에 딱 들어가가지고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어떤 시간에 읽는 거에 따라 달라져요. 그걸 좀 응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책, 전 예전에 속독법을 했어요, 사실요. 속독을 해가지고 막 몇 시간 만에 책 500페이지 읽고 했었는데, 속독법을 해서 뭐 중요하지 않은 책들을 이렇게 읽어버리고, 어떤 책은 정말 집중해서 엄청 천천히 읽고,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속독법은 아예 다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많이 읽는다고 좋은 거 아니고요. 정말 좋은 책을 한 줄이라도 읽어도 아주 정성스럽게 읽자라고 이제 바꿨습니다. 그런데 잠자기 직전에요, 좋은 책 한 권을 선정해 놓고 5분에서 10분씩, 더도 안 읽어도 돼요. 10분씩이라도 딱 잠자기 직전에 읽고 주무세요. 기도하고 주무시면 그게 머리에 딱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수면 직전에 심한 운동을 피하고 아주 중요한 생각을 하고 중요한 책을 읽자. 근데 우린 지금까지 뭐 해왔어요? 수면 직전에 스트레스 받고 나쁜 놈, 뭐한 놈 막 하면서 막 별 생각 다 하고 잠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고 방식이 건전하고 좋아지겠냐 이 말이에요. 몸이 건강해지겠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잠자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건강이 좌우된다. 여기서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자는 습관을 잘 들이기 위해서 음식물, 독서하는 문제, 기도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 다 해결되죠. 그리고 절대로 커피와 약물을 복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약물이 있겠지만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이것을 하지 않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낮에 열심히 활동하셔야 돼요. 낮에는 막 빈둥빈둥 하는 것보다는 활동할 수 있을 때 충분한 활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뭔가 몸을 사용하고 운동을 하시고 소식을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한 낮잠은 뭐 하자? 다시 말씀드리면 낮잠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낮잠이 언제 좋은 잠이 되냐면 정말 피곤했을 때, 너무 피곤한데,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밥 많이 먹으면 피곤한 게 아니에요. 밥 많이 먹으면 피곤한 게 아니고 식곤증입니다. 진짜 몸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는 10분, 15분, 20분은 꿀잠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몸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밥 많이 먹고 막 과식해서 졸린데 그때 자는 거 좋지 않으니까 헷갈려 하지 마세요. 그때는 걸으세요. 산책을 가시면 잠이 싹 깹니다.
네,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가 좋고요. 만약에 이제 추가를 한다면, 여러분 좋은 영양소들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잠자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 좋아집니다. 그리고 허브 사용 정말 좋아요. 우리가 5가지 허브를 갖고 있죠, 여기에. 그 중에 라벤더를 이 손목이나 귀 밑에 발라주거나 아니면 벽에 놓고 자면 아주 좋습니다. 이 허브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향을 지속할 수 있는 허브가 어떤 허브인 줄 아세요? 제가 아는 허브는 라벤더로 알고 있어요.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제가 사용한 허브 중에. 페퍼민트 정말 빨리 없어져요. 네, 라벤더 엄청 오래 갑니다. 빨래할 때도 몇 방울 떨어뜨려서 빨래하면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생각을 습관화시켜야 돼요. 좋은 생각 계속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그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 여기까지 추가로 습관화시키면 불면증을 해결하는 방법,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말은 크게 열심히 못한 것 같지만 어쨌든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네,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근데 분명히 제가 오늘 드린 거 가지고 해결 100% 될 수 있어요. 100% 될 수 있고, 만약에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그 건강을 해결하는 방법도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은 거의 90% 이상 다 해결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많이 봐왔고 그렇게 해결을 본인들이 하신 것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꼭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그래도 여기 잠 많이 못 주무시는 분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다행이시고요.